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김율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환자마다 생활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대치고도 달라서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손상된 연골을 다시 복구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환자의 통증 조절과 그 관절 기능의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보존적 치료에는 그 환자에 대한 교육과 생활 방식을 조절하고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시에 각 개인의 직업이나 여가 활동 등의 일상생활이 퇴행성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생활 방식의 변화나 그 활동량 조절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관절 구축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근력을 증가시키고 체중을 감소시켜서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과체중 환자에서는 영양교육이나 저열량 식사 그리고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한 체중 감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약물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최소한의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심각한 변형이나 진행성 근육 퇴행이 시작되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 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이제 경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처방받으시는 그 진통제인데요. 관절통이나 이제 강직감을 해소해주고 관절 주위 염증을 좀 완화시켜서 관절 연골 손상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위장관 보호제를 병용하거나 선택적 콕스2 억제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택적 콕스2 억제제는 위장관계 그 합병증이 적지만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특히 이제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장기간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비마약성 진통제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경도 혹은 중증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간 질환자에 있어서는 사용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위장관이나 신장 부작용이 없으며 장시간 투여를 하더라도 내성이나 의존성이 드물지만 변비나 오심 구토, 그다음에 소변의 저류 등의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항우울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볼 때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콘드로이틴이나 이제 글루코사민을 여쭤보시는데요. 이제 시중에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취급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러한 약물들은 임상적으로 아직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아서 아직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드시는 이제 경구용 약물 이외에도 이제 관절각 내 이제 주사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가 대표적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증이나 관절이 이제 붓고 하는 것을 호전시킨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자주 주사를 맞게 된다면 습관성이 되기 쉽고 그 스테로이드 자체가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켜서 전체적인 진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2차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요합니다. 네. 또한 그 히알루론산 주사는 이제 관절을 조금 더 윤활하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점성 보충제로서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통증이나 기능 효과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동안 운동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의 그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하는 동안에는 운동을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서 증상이 좋아지고 통증이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다라면 운동을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은 이제 일반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운동성이나 유연성을 유지시켜서 강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운동 전에 충분히 온열요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강직을 개선시켜가지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절 주위에 충분한 근육 강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그리고 이제 수중 운동 등의 저충격의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김율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